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여러분, 문화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삶에 쫓기다 보면 미술관 한번 다녀오기 힘들죠? 그럴 땐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지폐를 한 장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작은 미술관이 성업 중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에는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과 작품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갑 속 미술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내 지갑 속 미술관 화폐도안 베스트 3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3위는 이황과 짝을 이루는 천원권의 명작 개상정고도입니다. 천원권 지폐의 뒷면에 있는 개상정고도는 조선시대를 풍미한 겸재정선이 만년에 그려낸 산수화인데요.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개상서당은 천원권의 주인공 퇴계 이황이 주작을 연구한 곳입니다. 나이 40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 안동에 내려온 이황은 토계라는 시냇가에 서당을 짓고 주자대전을 파고듭니다. 12세기 남송의 대사상가 주자는 이와 기로 세상 이치를 밝히고 심성의 수양을 중시하는 주자성리학을 집대성했는데요. 조선에서는 16세기 이황에 의해 활짝 꽃을 피웁니다. 안동의 개상서당에서 주자를 표준으로 퇴계 이황에게 교육받은 선비들은 사림을 이루었고 사림은 마침내 훈구파를 넘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은 건국 당시부터 유교 국가를 표방했지만 진정한 성리학의 나라가 된 것은 이때였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퇴계 이황과 개상서당인데요. 그럼 18세기에 활동한 문인화가 정선은 어째서 이 역사적인 곳을 자신의 화폭에 담아냈을까요? 힌트는 이 그림이 실린 퇴우 이선생 진적첩에 있습니다. 정선의 외조부 박자진은 퇴계 이황이 직접 쓴 회암서 절요서를 입수했는데요. 이 글에 대한 발문은 우암 송시열에게 받았습니다.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두 종사의 친필이 담긴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정선의 집안이 소장하게 되었는데요. 정선은 자신의 그림 4점 등을 엮어 서화첩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서화첩을 가문의 영광 삼아 집안을 일으키려고 한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보물 제585호이자 2012년 고미술품 경매에서 무려 34억 원의 낙찰가를 기록한 퇴우 이선생 진적첩입니다. 정선이 서화첩 속 개상정고도를 그린 뜻은 남송의 주자를 조선 성리학과 접목한 퇴계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었어요. 과연 천원권 지폐의 주인공 이황과 짝을 이룰 만한 작품이죠. 내 지갑 속 미술관 화폐도안 2위는 5만원권의 극이 담긴 대나무의 절개 풍죽도입니다. 이정의 풍죽도는 조선을 대표하는 대나무 그림으로 화가 개인과 이 나라의 고난 극복 스토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한다고 해서 예로부터 유교를 숭상한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유교 성인 주나라 무왕을 대나무에 빗대었으며 중림칠연처럼 세상이 어지러우면 대나무 숲에 들어가 숨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랜 세월 대나무의 미덕을 찬양했는데요. 뿌리는 굳세어서 쉽사리 뽑히지 않고 줄기는 반듯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으며 마디는 일정해서 절도를 잃지 않고 속은 텅 비어서 사욕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나무의 이런 면모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목숨 걸고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선비의 표상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5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이정의 풍죽도는 우리나라 대나무 그림의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증손자인 이정은 먹으로 대나무를 그리는 묵죽의 대가였습니다. 강한 필력과 독특한 구도로 대나무의 정신을 끄집어냈죠. 풍죽도에서는 대나무의 줄기와 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대나무의 탄성을 감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또 화면의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짙은 먹과 흐린 먹을 구별해서 쓰며 가깝고 먼 대나무들을 대조시켰어요. 이 작품은
이정의 개인사와 함께 음미하면 더욱 진한 여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칼에 맞는 바람에 그림을 그리던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후 이정은 왼손을 연마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진 시련에 좌절하기는커녕 불굴의 의지로 운명을 극복하고 전란의 고통에 신음하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5만원권 지폐 뒷면에 자리한 풍죽도를 볼 때면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대나무가 그윽한 울림을 줍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내 지갑 속 미술관 화폐 도안 베스트 3. 1위는 만원권에 새겨진 하늘의 뜻 천상 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처음에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정몽주, 최영 등 충신들을 제거했기에 민심이 새나라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명나라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이성계 정식 국왕 책봉을 미뤘어요. 임금과 신하들의 고심은 나날이 깊어갔죠. 이때 한 노인이 이상한 그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천문도를 새긴 옛 고구려 비석을 탁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천문이란 곧 하늘의 뜻이었어요. 이는 조선이 천명을 받은 나라라는 징표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크게 기뻐하며 이 천문도를 비석에 새겨 널리 알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립고궁박물관 과학실에 세워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각석입니다. 이 지도는 하늘의 모습 천상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그 별자리를 지상과 대응시켜 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천문도를 가져다 쓰려고 하니 별자리로 시간과 절기를 계산하기가 어려웠어요. 세월이 오래 흘러 별자리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문도를 돌에 새길 때 조선 한양을 기준으로 시간 측정의 지표가 되는 별자리를 손봐야 했습니다. 조선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농경국가였기에 천문지식을 이용해 농사 절기를 잘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계기로 천문사업을 거국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종대왕 때 천체관측기구와 물시계, 해시계를 제작하고 독자역법을 제정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순지, 장영실 등 과학기술 인재를 대거 양성하여 천문관측과 계산을 수행하고 조선의 시간을 창제했죠. 그것은 무려 20여 년에 걸친 중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날 만원권 지폐에는 세종과 천체관측기구 혼천이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함께 나오는데요. 15세기 천문왕국 조선의 자부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신호탄 격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와 조선의 천문지식이 결합된 합작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천문도 중 하나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늘의 그림. 내 지갑 속 미술관 화폐 도안 1위로 손색이 없겠죠? 순위 밖에는 5만원권 지폐에 등장하는 신사임당의 묵포도도가 있습니다. 사임당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화가였는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그림을 가장 잘 그렸을까요? 아들 이울곡이 쓴 선비행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묵적이 뛰어났다. 7살 때 안견의 그림을 모방하여 산수도를 그린 것이 아주 절묘하다. 또 포도 그림은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어 이를 모사한 병풍이나 족자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산수도도 좋았지만 포도 그림이 최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운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그려낸 포도송이가 담백하고 우아한 조선 여성의 매력을 물씬 풍기는 묵포도도. 얼마나 성취가 뛰어났으면 남들이 흉내내려고 했을까요? 5만원권 지폐에 신사임당과 그녀의 묵포도도가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내 지갑 속 미술관 조선의 시간을 만들었상 천상열차 분야 지도. 위 천문도는 고구려와 조선의 합작품으로
새나라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뜻이라는 막강한 명분을 부여했으며 이후 거국적인 전문 사업을 통해 시간과 절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백성들을 편안케 한 공을 기려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일동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화폐 도안 속 작품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내 지갑 속 미술관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나요? 현대인의 삶에는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일상의 공간에 널려 있다는 사실. 문화예술도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요?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요. 역사요.